최근 언론 보도에서 크게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 모 건물에서 이루어진 유흥업소 영업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건물주인 이 대성의 유흥업소 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그 법적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그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고, 이를 건물주인 대성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러한 여부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성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해당 건물 자체를 몰수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우리가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 2조에 보시면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다호에 성매매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라고 해서 19조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범죄 수익으로 봐서 해당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또 추징할 수 있도록 법 2조 그리고 8조 그 다음에 10조 관련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8월 25일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처벌법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기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소 부적절하게, 부실하게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묵인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우선 이 건물, 대법원 판례는 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어느 범위까지가 포함되느냐라고 할 때,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아니한 채로 그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그런 경우도 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주인 피고인이 업주 갑에게 건물을 임대한 다음에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기소된 그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주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하지 말고 만약 불법 영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명도하라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업주를 만나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데 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조치로는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 행위를 중단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3일 대법원 판결은 이런 그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건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을 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했던 그런 사례인 겁니다. 이것처럼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했다면 해당 건물 부분이 몰수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예전부터 이런 성매매업을 하는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퇴폐이발소 이런 업주에게 임대를 준 건물주로부터 관련된 상담을 아주 자주 받아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지하를 마사지업소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차 기간 도중에 해당 업소가 성매매 행위로 단속이 되면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이런 건물주 입장에서 그 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계약 해지를 통한 명도소송 이런 등의 조치까지 필요한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처벌법상 불이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안마라는 이런 간판을 크게 걸고 노골적으로 성매매하는 업소가 확연히 감소하는 대신에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영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그리고 몰수 추징 이런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 수익이 아주 크죠.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크다고 한들 건물 자체를 국가에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이렇게 도박할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성매매 사실까지 알고서도 대성이 그대로 임대를 지속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무지한 거죠. 아니면 너무 무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 불법 유흥업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불법적인 유흥업소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매매 알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건물주인 임대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소 운영하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은 물론이고 이런 성매매 알선 이런 사실까지도 건물주가 다 인지하고서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양해되고 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적인 불이익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그 유흥업소와 같이 세법상 고급 오락장이 운영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의 취득세의 4배를 대해서 중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반 세율의 5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이 재산세 과세 표준의 0.25%임에 반해서 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의 16배로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결국은 건물주 대성에 대해서 이런 탄루된 세금까지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와 관계없이 유흥업소 운영 그 자체만으로도 세무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흥업소 사업주에 대해서 세무적인 부담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업소와 달리 유흥음식 대가에 10% 개별 소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이런 부분도 조금 축소해서 그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세법상 불이익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 유흥업소의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유흥업소가 운영이 되게 되면 업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어떤 세무적인 부담이 가해질 것이고, 또 건물주에 대해서도 취득세나 그 재산세 부분에서도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감추는 것이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 유흥업소 모두에게 이 세금 탈루를 통한 어떤 경제적 이익 이런 면에서는 그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지방세법 13조 규정, 예,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92년 4월 그런 취득세 관련된 부분, 2017년 11월 취득세 관련된 판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그 건물주 대성이 그 불법 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떤 이 사건의 전제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당 유흥업소 영업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또 강남 요지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가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해당 유흥업소로 받는 월차임 이것도 수천만 원대에 달할 정도이고요. 또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식적인 건물 관리 차원에서도 적어도 유흥업소 운영 사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성은 이런 유흥업소와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큰 연예계 종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이런 성매매 알선 등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지, 또 대성이 이를 인지하고도 임대를 계속해 왔는지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건물주와 해당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물에 대한 몰수 추징 그리고 해당 업소의 성매매 고객에 대한 처벌, 또 마지막으로 업주와 수사기관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